안녕하십니까. 교정학 승진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800제 시간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18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에 해서 800개의 문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를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약적으로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한번 됐었는데 약간 어려운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잠깐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수용자의 관리라든가 교정을 위해서 자, 자문에 의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두게 돼 있습니까? 교정 자문에는 자, 지방 교정청에다 둬야겠죠. 그래서 교도소에다 이 말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 교정청장이 이제 권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방 교정청에 두게 돼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문제 흐름이 지방교정청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교정학에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행정청에 해당하는 그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교정청장이라는 분은 없잖아요. 본부장은 있지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방교정청장, 그다음에 교도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행정청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행정청장에다가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교정학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학문이 다 믹서가 된 그런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모든 학문을 다 끝난 다음에 형사정책이라든가 교정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정 승진 문제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문제 풀 텐데요. 직접 가서 우리가 승진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흐리뭉텅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이걸 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위촉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위촉. 여기 사람 숫자가 있죠. 5에서 7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정자문위원회가 인구가 많습니다. 이 위원들이 사람이 많은데 몇 명이냐면 10명 이상 15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정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우리가 설치할까? 그다음에 몇 명을 위원을 우리가 구성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고, 그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권리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권리. 모든 것이 이 장이 있다면 장이 권리가 됐을 때 다음에 누가 이 권한을 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위원 중에서 연장자에 위원한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연장자가 아니고 미리 어떻습니까? 미리 지명한, 요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미리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한 문제를 볼 때 문제 하나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승진 시험에서 저번에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00명에서 그죠? 한 최소 200명 이상, 그다음에 뭐 70명 이상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0명 정도는 상당히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자신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도명망한 그런 교도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이 이제 옳은 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조심할 게 이런 게 이제 지난번에 4번이 답이었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위원 중에서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어떻습니까? 한 번 기출됐던 문제지만, 이게 이 당시엔 이게 답이었지만 이걸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입니다. 물론 뭐 이번에 승진 시험에서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100% 나올 겁니다.
예, 그 문제 가지고 아마 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박스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박스 문제. 박스 문제에서 틀린 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백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8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번.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한 컷이 넘어가죠. 헌법재판소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말이죠. 수용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500여 조라고 그랬죠. 형집행 관련 법령이 500조가 넘습니다. 이걸 조합해서 내는 것도 뭐 몇 수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많이 좀 울겨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될 거로 본다는 거죠.